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릭 슈미트의 강연을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AI 혁명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큰데 우리가 이걸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주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AI 이야기야 여기저기 많지만 슈미트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진짜 변화의 시색점도 아닐 수 있다고 좀 강하게 경고하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자세히 들어봐야겠네요. 그쵸? 슈미트가 보는 AI는 그냥 대화 잘하는 챗봇 이 수준이 아니거든요. 아, 그 이상이라는 거죠? 네, AI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전략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 이게 핵심 포인트 같아요. 계획 수립 능력이라. 비즈니스 자동화는 물론이고 국가 간 경쟁 구도나 아예 인류 미래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라는 겁니다. 그 근거들을 좀 봐야겠죠. 네, 슈미트가 제일 먼저 딱 짚었던 게 그 알파고였잖아요. 2016년. 그 유명한 신의 한 수. 맞아요. 그게 그냥 바둑 이벤트가 아니었던 거죠. 2500년 된 게임에서 사람이 생각도 못한 수를 AI가 뒀다는 거, 이게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 그쵸? 많은 사람들이 챗 GPT 같은 그 언어 능력에 와 했지만 슈미트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는 게 AI가 강화 학습을 통해서 강화학습이요? 네,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보상을 최대로 받는 쪽으로 스스로 학습하는 방식인데 이걸 통해 복잡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 능력을 갖게 됐다는 점을 주목하는 거죠. 아, 단순히 패턴 인식이 아니라 전략을 짜는 능력. 정확합니다. 오픈 AI의 O3나 딥식 R1 같은 모델들이 실제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전략 짜고 실행하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네. 궁극적으로는 AI 에이전트들이 서로 막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비즈니스 전체를 운영하는 그런 그림까지 그리고 있습니다. 와, AI끼리 협력해서 비즈니스를 운영한다. 진짜 놀라운데요. 근데 이런 엄청난 발전을 하려면 뭐랄까, 자원이 엄청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슈미트가 AI를 배고픈 하마라고 표현했죠. 데이터랑 컴퓨팅 파워를 그냥 막 집어삼킨다고. 그럼 가장 큰 문제는 뭔가요? 병목 현생 같은가요? 단연코 에너지입니다. 이게 정말 상상 초월이에요. 에너지요? 어느 정도길래요? 슈미트 증언으로는 미국에서만 앞으로 90기가와트,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90개 분량의 전력이 더 필요할 거라는 거예요. 90기가와트, 원전 90개요. 와, 네, 데이터 센터 하나가 도시 전체만큼 전기를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또 다른 문제는 없나요? 아, 데이터 문제도 있죠.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는 거의 다 학습했는데 이제 새로운 고품질 데이터를 어디서 구하느냐, 이것도 문제고. 그렇겠네요.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지금 AI가 과연 아인슈타인처럼 완전히 새로운 영역을 연결하는 그런 창의적인 통찰력, 이걸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한계도 지적하고요. 하긴 창의성은 좀 다른 문제일 수 있겠네요. 근데 이 AI 기술이라는 게 민간에서도 쓰지만 군사적으로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양날의 검 같은. 네, 맞습니다. 이중 용도 기술이죠. 특히 요즘 미국이랑 중국 경쟁이 정말 치열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나요? 슈미트는 이 미중 경쟁이 AI 미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 있어요. 아주 심각하게요. 아, 그런가요? 미국은 최첨단 칩 못 쓰게 막고 있고 중국은 어떻게든 그걸 우회하면서 또 딥식 사례처럼 오픈소스 쪽에서 빠르게 치고 나오고 있거든요. 아, 오픈소스 쪽에서요? 네. 근데 진짜 문제는 이 경쟁이 단순히 기술 우위를 넘어서 초지능 개발 경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 지능을 아득히 넘어서는 그런 존재예요. 초지능 경쟁? 네. 그래서 만약 한쪽이 뒤처진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의 AI 능력을 없애려고 데이터 센터를 선제 타격하는 그런 극단적인 시나리오까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데이터 센터 폭격이요? 설마요? 이게 향후 5년 안에 현실화될 수도 있는 위협이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죠. 와, 정말 섬뜩한데요? 그 오픈소스 모델이 막 퍼지면서 생기는 다른 위험도 이야기했죠. 네, 그것도 지적합니다. 통제가 잘 안 되는 강력한 AI 모델이 사이버 공격이나 심지어 바이오 테러 같은 데 악용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아, 정말 걱정되는 부분이 많네요. 근데 이렇게 좀 어두운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겠죠? 슈미트가 그래도 희망적인 미래도 이야기했을 텐데요. 아, 물론이죠. 긍정적인 측면도 아주 크게 봅니다.
특히 질병 정보 가능성이요. 질병 정복이요? 네, AI가 모든 약물 표적을 다 찾아내고 임상시험 비용 같은 걸 확 줄여서 신약 개발 속도를 어마어마하게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와, 그게 가능하다면 정말.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아이들에게 최고의 맞춤형 AI 교사를 붙여줄 수도 있고, 뭐 암흑 에너지 같은 우주의 비밀을 푸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의료 서비스 접근성도 높이고, 네, 교육이나 과학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겠군요.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연간 30% 생산성 향상 가능성을 이야기하는데, 연 30%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경제학자들이 예측 모델조차 없는 수준의 변화라고 합니다. 정말 전례 없는 거죠. 30%. 이건 뭐 거의 혁명인데요. 그럼 사람들은 뭘 하죠? 일자리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니나 이런 걱정도 많잖아요. 슈미트는 좀 다르게 봐요. 변호사든 의사든 뭐 정치인이든 인간이 AI라는 엄청 강력한 도구를 쓰면서 훨씬 더 생산적으로 일하게 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아, AI가 도와주는 조수 같은 역할인가요? 그렇죠. 오히려 고령화 사회에서 노동력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증폭시킨다는 거죠. 네, 증폭시킨다. 좋은 관점이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좀 정리를 해보면요. 에릭 슈니트는 AI 혁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또 빠르게 오고 있다. 그러니까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라. 이런 경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딱 그거예요. 이게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거. 마라톤. 네, 그래서 매일매일 이 변화를 계속 주시하고 배우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안 그러면 정말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다 마찬가지고요. 네, 오늘 에릭 슈미트의 분석을 통해서 AI 혁명의 거대한 파도와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네. 슈미트가 말한 AI의 발전 속도와 그 잠재력을 고려했을 때 혹시 앞으로 5년 안에 당신의 삶이나 업무 영역에서 AI의 영향을 너무 작게 보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